Hello, boys. There she is. Ooh. Wow, this is something. 약혼자를 떠나보낸 제나. 혼자가 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럴 때는 친구밖에 없네요. 르네가 떠나자고 합니다. 기분도 꿀꿀한데 파티하러. 지네는 커플이면서. 그래도 떠납니다. 다행히도 르네 남자친구의 친구가 하나 더 있었죠. 보트를 타고 유후! 호수를 가로질러 도착한 곳엔 누가 봐도 범인같이 생긴 이안의 삼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티까지 남은 시간을 삼촌의 오두막에서 보내기로 한 이들. 커플은 당연히 도착하자마자 2층에 올라가 붕가붕가를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붕가붕가 장면은 없습니다. 저도 소리만 들었어요. 어색해진 제나와 이안, 빈속에 소주, 아니 맥주만 마십니다. 술을 먹은 제나와 이안, 뭔가 일이 벌어지나요? 죄송합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범죄자같이 생긴 삼촌은 외출을 합니다. 주인 없는 집을 둘러보던 마이클, 오두막에 있는 찜질방에 가자고 하네요. 찜질방에서는 속옷만 입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 새끼 의도가 너무 뻔하잖아. 남자들은 당연히 적극적이었죠. 나도 찬성. 여자들도 꺼려했지만 결국 찜질방에 다 모이기로 합니다. 유후! 역시나 남자들은 먼저 찜질방에 도착을 합니다. 이 새끼들 눈빛 봐라. 오, 야, 좋네요. 이 찜질방 진짜 좋습니다. 그렇게 속옷인지 비키니인지 모를 옷을 걸쳐 입고 하나둘 사우나로 모인 일행들. 얼마 지나지 않아 르네가 덥다네요. 화씨 184도를 섭씨로 계산하면 84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는 온도를 더 올릴 수 있다며 돌에 물을 뿌려 스팀을 만듭니다. 이른바 습식 사우나. 우리 할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온도지만 결국 서양 언니 오빠들은 적응하기 힘들죠. 결국 온도를 버티지 못하고 2분 만에 사우나를 나와 호숫가로 뛰어듭니다. 라면도 3분은 끓여야 되는데 말이죠. 라면은 역시 진라면 매운맛. 호수에 가니 또 춥다고 합니다. 추우니 또 사우나로 가고, 사우나로 가면 더워서 또 호수로 가고, 추우니 또 사우나로 가고, 사우나로 가면 더워서 또 호수로 가고. 이런 증상을 옛 우리말로 연병이라고 하죠. 연병 떨고 있는 이들은 이 짓을 몇 차례나 반복합니다. 연병에 재미 들린 이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사우나를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이클은 사우나보다 다른 게 더 땡겼나 보네요. 르네에게 위층으로 가자고 했다 거절당합니다. 그 와중에 밖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르네는 너무 더워 밖으로 나가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안이 밀쳐봐도 문은 미동조차 없네요. 자세히 보니 미세요가 아니라 당기세요. 농담입니다. 왜 문은 열리지 않는 걸까요? 분가를 거절당한 마이클이 삐져서 문을 잠궈버린 걸까요? 이안은 마이클의 장난이라 여기며 그가 열어주길 기다리자고 하지만 르네는 흥분합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빙고! 사우나의 작은 창을 통해 무언가 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된 이들. 오마이갓! 그 사이 제나는 온도 표시기 뒤에 가려진 온도 조절기를 찾아냅니다. 유일한 남자인 이안. 그럴듯한 설명을 하면서 말립니다. 사실 이안도 잘 몰라서 괜히 건드렸다가 더 더워지면 안 되니까요. 어우, 더운 건 너무 싫어. 아이스크림이 너무 절실해진 흥분한 르네. 창문을 두드리며 마이클을 부릅니다. 이안은 중앙에 있는 돌을 꺼내 창문을 내리찍죠. 우리의 상남자 이안.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겨우 창문을 깨는데 성공. 셋은 급히 마이클을 부르지만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분가를 거절당한 게 그렇게 충격이었을까요? 이안은 창문이 깨진 탓에 곧 히터가 계속 돌아갈 거고 찜통보단 오븐 수준이 될 거라 위험하다고 합니다.
깨진 창문으로 수건과 돌을 이용해 사다리를 치우려 시도합니다. 근데 팔이 너무 짧아. 긴팔로 태어나지 못해 부모를 원망하는 이안. 온도 조절기를 부수려는 르네에게 잘못하면 온도가 화씨 25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안은 두뇌를 풀가동합니다. 사우나 안의 전등을 보며 퓨즈를 나가게 하면 그 여파로 사우나의 히터도 꺼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 정도면 맥가이버죠. 드디어 온도를 낮추는 시도를 하는 이안. 근데 말이죠, 100만 볼트 피카츄가 돼버립니다. 더워 죽겠는데 전등도 나가버린 상황. 포기할까 하다가 밖에서 삼촌의 개 보우의 소리가 들립니다. 마지막 희망인 개소리라니. 근데 개는 구출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니까요. 개소리에 밖으로 나온 마이클. 다시 소리치지만 그 순간 폭죽이 터집니다. 그들의 외침은 들리지 않고 마이클은 오두막을 떠납니다. 이래서 폭죽이 위험한 겁니다. 제 친구도 폭죽 터뜨리다가 화상 입었거든요. 삼촌에게 돌아가서도 보우는 계속 짖습니다. 저기에 사람이 갇혀있다고 멍멍이라고 말이죠. 삼촌은 오두막에 가볼까 했지만 그때 마이클이 나타나 친구들이 자신을 깨우지 않고 파티에 갔다고 말하네요. 이런 미친놈. 그 시각 사우나 안의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죠. 지네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흥분한 르네를 말리던 제나는 돌로 르네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더워 죽겠는데 짱돌의 머리까지 다친 상황. 패닉에 빠진 제나는 돌로 사람 머리 때리고 온도 조절기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사우나의 히터가 돌기 시작하죠. 이안도 더워 미쳐버립니다. 더운 것보다는 추운 게 낫죠. 이적과 김진표가 결성한 패닉. 그 패닉 상태가 되어 사우나 히터에 맨몸으로 달려들고 곧이어 히터가 폭발해버립니다. 그 여파로 문이 열립니다. 이안은 돌덩이에 그대로 깔려버리고요. 제나는 그대로 밖으로 탈출 성공.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게 가스로 인한 환각이었습니다. 이제는 가스 중독에 다 죽을 상황. 제나는 급히 르네를 창문 쪽으로 옮겨 수건을 이용해 개구멍, 아니 창문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다급히 가스가 새어나오는 관을 막습니다. 다음날 숙소로 돌아온 삼촌. 드디어 셋을 발견합니다. 결국 이안은 사망하고 르네와 제나는 병원으로 옮겨지죠. 그나저나 왜 문이 안 열렸던 걸까요? 술에 취한 마이클이 넘어지면서 사다리가 쓰러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마이클은 쓰러진 사다리를 사우나 문에 세워두고 자리를 떠난 것이었죠. 이 영화는 체코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영화 최초로 사우나와 싸우는 영화, 마이클을 존나 패고 싶은 영화, 술 먹고 조심하라는 영화, 영화 화씨 247도였습니다.